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나오는 쿠르트와 이모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쿠르트에게 진실한 건 모두 아름답다며 눈길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이모 엘리자베스는 쿠르트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딘가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게 혼란스럽던 시기를 지나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된 쿠르트는 항상 이모의 말을 간직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그림이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핀잔을 듣기 일쑤였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예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은 이모와 같은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쿠르트는 엘리자베스와의 사랑은 무르익어가지만 그 당시 사회주의 체제였던 동독에서는 자유로운 예술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자신만의 온전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었던 갈증에 엘리자베스와 함께 서독으로 몰래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숨겼던 진실들이 쿠르트와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쿠르트가 서독으로 넘어가서 하고 싶었던 자신만의 예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쿠르트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이 숨긴 엄청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랑과 정치 그리고 예술을 통해 서서히 선명해지는 진실을 마주하는 영화 작가 미상입니다. Nie wegsehen, Kurt. Nie wegsehen.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비춰주며 등을 대고 쉴 수 있는 작은 예술영화 공간 영화등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작가미상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작가미상은 2007년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동적이고 감각적이게 풀어내면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 감독의 두 번째 시대극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개봉하는 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극장으로 향했는데요. 위에서 감독에 관한 점이 기대하는 부분이었다면 나머지 걱정이 되는 점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이미 개봉을 했었음에도 한국에서는 2020년 2월 20일에 개봉하여 지각 개봉을 했다는 점과 평소 영화관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독일 영화라는 점, 189분, 무려 3시간 1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으로도 모자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개봉한다는 점이 걱정이 되는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감정적으로 지치면서 피로도가 높은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영화였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오프닝 부분 어린 쿠르트와 이모의 관계를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무겁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초중반부에는 청년이 된 쿠르트가 동명이인인 엘리자베스와 만나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자신만의 예술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통해 사랑스러운 로맨스물과 감각적인 예술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이라 말은 못하지만 중후반부는 또 다른 장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180분이 넘는 긴 러닝타임 동안 눈과 귀가 지루한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영화 작가미상은 세계적인 독일의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실존 인물의 실화를 극화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할 때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반응을 더 이끌어내면서 헌정하기 위해 주인공이나 몇몇 인물들을 과도하게 미화시키거나 극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스토리를 펼침으로써 종종 많은 비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반해 영화 작가미상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현존하는 인물을 소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환이 역사 왜곡이니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동독과 서독의 역사나 실존 인물인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화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 혹시나 영화를 보시고 과도하게 미화되어 있거나 왜곡된 부분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풀어내지 않았다는 점에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실존 인물이 화가라는 점을 잘 살려 다양한 그림들과 예술을 영화 속에서 감각적이게 구성하고 배치함으로써 미장센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보여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작가미상이라는 작품이 예술영화로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졌다고 느껴졌습니다. Sag mir nicht, dass du ja nicht alles machen kannst, was du willst. Ja, wenn ich jetzt nur wüsste, was es ist. 그리고 배우 이야기를 빼놓을 수도 없는데요. 톰 실링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작업에 몰두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조금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고뇌하고 문답하는 쿠르트의 모습을 굉장히 섬세하고 다채롭게 연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연인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폴라 비어는
쿠르트의 뮤즈로서 그리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사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거기에 플로리안 앤켈폰도너스 마르크 감독의 타인의 삶에서도 섬세한 연기로 호흡을 맞췄던 세바스티안 코치가 극의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는 기회주의자 역할을 잘 표현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매력적인 배우들에게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시대 당시 독일의 시대상을 철저히 반영한 스타일을 덧입혀준 것이 비주얼과 스토리, 작품성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작용했습니다. 오죽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 만큼 노출의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나오지만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한 폭의 진실되고 아름다운 누드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Nur der Künstler kann den Menschen nach dieser Katastrophe das Gespür für ihre Freiheit zurückgeben.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는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쿠르트가 이모를 추억하며 어떤 행동을 따라하는데 그 장면에서 온몸에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는 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 장면은 무엇이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로리안 앤켈폰도너스 마르크 감독의 작가미상에 관한 가이드 리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는 이 감독님과 배우들이 만약에 다시 모인다면 그 영화가 설령 6시간짜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걱정스러운 마음보다 훨씬 더 높고 지루해하지 않으며 볼 의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남겨주시고요. 작가미상에 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람평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